서울대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기왕에 갈 거면 최고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대학이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 아래의 대학들은 내가 쳐다도 안 볼 거고 니네들이 와달라고 해도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생이고요. 사전에도 안 나오는 오수생입니다. 이게 좀 속상한 게 국어 사전에다가 재수, 삼수, 사수까지 치면은 이듬해 뭐를 준비하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사람. 근데 오수부터는 안 나와요, 사전에. 저는 수능 총 6번 받고 올해는 이제 안 칠 예정입니다. 저도 수능을 친 횟수는 6번인데 오수 육수 때는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성적은 없어요. 저는 올해 3번째 수능을 준비하고 있고요. 현역 때 붙은 학교에서 반수를 준비하다가 반수를 실패하고 지금은 학적이 없는 상태에서 삼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 처음 N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저는 수시 6장을 넣을 때 대학이 딱 2개밖에 안 나왔어요. 이 아래의 대학들은 내가 쳐다도 안 볼 거고 니네들이 와달라고 해도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2장 넣은 게 모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하면 연고대는 당연히 간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많이 놀다가 고등학교 3학년 4월, 5월 그때 자습을 처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막 6개월 만에 막 시립대에 갔으니까 그것도 그때 좀 안타깝거든요, 성적이. 그때 기왕에 갈 거면 최고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3수 때, 4수 때 계속 서울대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좋은 성적을 내서 지금까지 내 삶을 뭔가 바꿔보고 싶다, 이런 게 계기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리벤지죠. 주변에서 저보고 되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학원 강사분께서도 서울대 너 못 가, 서울대 하지 마 라고 하셨고, 이 치욕을 갖기 위해서라면 서울대밖에는 답이 없다. 그거를 제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뭔가 위로 올라가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중독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시험만 잘 보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고,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인생에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너무나 달라져요. 제가 되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붙기 전과 후나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달라요. 우리는 이미 대학이 굉장히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칸 한 칸이 문제 하나하나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경영학과랑 고려대 경영학과가 표점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96점이 나왔는데 98점이 나오면 서울대를 갈 수 있네? 그럼 1년 동안 2점이 안 오를까? 그런 생각이 중독의 원인이지 않을까. 매몰된 것들이 많잖아요. 시간이든 돈이든 노력이든. 지금 여기서 내가 1, 2점만 더 높으면, 한두 문제만 더 맞으면,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이전에 했었던 그것들을 만회하고 30살 정도에는 졸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계산이 머릿속에서 항상 돌아가더라고요. 수능을 치는 과정에서 사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스스로에 대한 회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지 않았나, 뭐야, 그런 내면적 갈등 같은 게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재수 때는 뒤처짐을 느끼지 못했는데 재수를 끝내고 저는 이제 실패한 상태로 있고 다른 친구들은 자기 갈 길들을 다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을 느끼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어디도 속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계속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디 소속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고등학생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 얼마나 뭘 잘했던 간에 그런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점심에는 항상 똑같은 김밥을 사서 먹었어요. 늘. 한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어쨌든 수능 때까지 똑같은 음식 컨디션으로 가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내가 좋은 걸 먹어도 될까? 나 같은 사람이 돈가스 같은 거 먹고 막 비싼 음식 먹어도 될까? 나는 딱히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공황이 온 거예요. 그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였는데 아마 스트레스성 공황이었겠죠. 그때부터 약을 먹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거든요. 공황장애 약을. 이 약을 거의 7년, 8년째 먹고 있으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과연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의문에 대해서 감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거를 저는 수능을 쳐서 내가 서울대라는 그 타이틀을 얻는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 나는 서울대생이니까 자기애를 가져도 되고 난 서울대생이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그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수능을 쳤었는데 공황 증상 오면은 이제 봉투 꺼내가지고 혼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호흡 진정시키고 들어가고 약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가 수능 잘 안 되면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고 나니까 이번에 잠들면 다시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고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냥 삼수할 때부터 이제 지치는 것도 너무 지치고 자꾸 여기저기가 아파. 위장염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손목이 아프거나 목에 디스크가 생기거나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축내면서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험인가 이게. 그만두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근데 안 할 수가 없다. 왜냐면 난 대학에 가야 되니까. 1, 2년을 너무 허송세월로 보낸 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고등학생 3년 내내 진로 항목에 시민단체 활동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는 근데 수능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직업이고 근데 인문계에서 막 진로 시간에 수업 들으면 어떤 꿈이 있으면 어떤 학과를 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진로 시간을 하지 대학을 가지 않은 학생에게 꿈을 찾아주는 시간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을 꼭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대학 갈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으면 되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제가 허리 다쳐가지고 허리 수술하고 막 그럴 때 누워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막 여러 가지 계산을 돌려봤거든요. 시립대 복학하면은 뭐 학점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고 수능을 치면은 어떻게 될 것이며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개를 진짜 냉정하게 감정 내려놓고 보니까 복학하는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단념이었던 것 같아요. N수를 결국에 많이 하게 된 거는 도피처 같이 생각을 했던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수능이나 봐야지. 시험 준비를 하다가 어려우면 이것보다 쉬운 수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수능 시험 쳐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N수가 뭐 4수, 5수, 6수까지 이렇게 점점 확 늘어나더라고요. 그 4수 때 성적이 꽤 잘 나오고 대학을 못 붙었어요. 근데 3수 때는 성적이 안 좋은데 대학을 붙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4수 끝나고 처음 해봤어요. 그래도 수능은 뭐 중독이었으니까 5수 때는 중간에 시험을 그만두고 포기각서를 쓰고 나왔는데 사실 수능장에 딱 들어가면 느끼는 게 좀 어둡거든요. 빛이 들어오면 방해가 되니까 커튼도 치고 굉장히 학교가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를 지나서 이제 1층에 나와서 밖에 딱 나왔는데 그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12시에 제가 밖에 나가 있었던 경험이 6년 만인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 중에 하나가 수능을 못 쳐도 뭐 죽는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딱 들고 나서부터는 조금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놨어요. 이걸 안 해도 내가 원하는 다른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간을 다른 노력을 하는데 쓰자. 좀 그 생각이 커서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